바른 걸음걸이를 전파하는 워킹 강사 정성열 씨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유도를 시작해서 올림픽의 꿈을 안고 용인대 유도학과에 입학을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입었던 무릎 부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돼서 자꾸만 물이 찼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을 할 경우 선수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주사기로 무릎에 찬 물을 빼내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차 운동은커녕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던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바깥으로 나가서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5분 간격으로 쉬어야만 했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낙오된 운동선수라는 타이틀로 남은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3년 후에는 전국 판매왕이 돼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흐르는 운동선수의 피를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더군요.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운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운동 클리닉 센터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걸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었지만 저에겐 예외였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가도 어떤 날은 또 괜찮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답이 나오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걷기는 다리로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상체였습니다. 상체를 똑바로 하고 바른 자세로 걸었더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들처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 갔다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걷기에 좋은 자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공원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걷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나라의 걷기 붐이 일었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걷기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초빙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께 바른 걸음걸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건강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걷기 운동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신다고 했던 네. 유도 선수셨군요. 예. 그때는 뭐 걷는 거는 운동 축에도 안 낀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이렇게 몸 부딪히는 운동을 하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면은 정말 최고의 그 학과인데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어떻게 극복을 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선수 생활을 네. 지속한다는 것보다 네. 그 부상 정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감독님한테도 이야기를 못했죠. 네. 부상 정도를. 네. 병원에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녔고 네. 병원에서는 운동을 포기하는 포기해라. 것을 네네 뭐 기정사실 권했지만 이제 어떤 뭐 분위기 요즘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들의 어떤 운동 선수의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틀리죠. 정말로 또 다르죠. 달랐죠. 네, 또 다르죠. 네. 저 정말로 두 발로 두 다리로 어떤 네. 걸을 수 없을 정도 부상이 심해져서 결국은 운동을 제가 포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로 하는 네네. 어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단계까지 이뤘었었죠. 그러셨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걷기로 얘기를 다시 넘어가 보면은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걷기에 되셨다는 얘기를 이제 아까 이분 네. DJ 때 하셨는데 네네. 잘 걷는 방법. 네. 네. 이게 본인이 직접 터득하신 겁니까? 네. 그 어떤 게 잘 걷는 방법입니까? 아주 간단히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예. 네. 우리가 걸음하면 다리를 생각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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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은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걷는 것이다. 왜? 저는 불편한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못 걸었었죠. 네.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면 가슴이 무너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아픈 다리보다 가슴이 들어있는 거예요. 늘 우측이 돼 있죠. 네. 몸이 움츠러들어 있으니까 아픈 부상당한 부위에 압력이 더 가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떤 자신감을 제가 되찾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상체 자세. 그러니까 어떤 날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날은 덜 아팠다라는 것이 그렇지? 내가 가슴을 든 날은 무릎이 덜 아팠고 네. 네. 가슴이 움츠러드는 날은 무릎이 더 아파서 병원을 가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걸음은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으로 걷는 것이다. 네. 가슴을 좀 쫙 펴면 덜 아프고, 네. 네. 가슴을 이렇게 웅크리고 걸으면 아프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운 겨울에 걷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몸이 움츠러들 넘어지고. 네네. 네. 하지만 봄날 날씨가 풀리면 나가고 싶고 걸어지잖아요. 그것은 가슴이 열렸다는 거죠. 어허. 네. 그러면 네. 지금 뭐 중요한 게 지금 얘기가 발을 땅으로 내딛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딛는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저는 걸음의 형태를 세 가지로 저는 네. 나눴습니다. 가장 나쁜 걸음, 네. 땅 속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걸음걸이. 네. 우리들이 나이들을 먹고 몸이 아프면 전체 시선이나 상체 자세가 굽죠. 네. 그러면 무게 중심이 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터벅터벅. 아까 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예, 터벅 걸으면 주원이는 상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의 걷기죠. 세상을 사는 거 앞만 보고 가죠. 아하. 여기 걷기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앞으로만 제시해요. 오. 자, 그러면 걸음은 땅으로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걸음은 위로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 네네. 너무 신이 나면 우리는 걸음을 위로 걷습니다. 네. 그렇죠. 직립보행의 메커니즘은 땅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가는 것이 두 발로 걷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가슴이 무너져 있으니까 두 다리로만 걷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공중공중 사뿐사뿐. 네네 맞습니다. 공중공중 사뿐사뿐 거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